굶지 않고 살 빼고 유지하는 방법들 1200 있잖아요. 불시에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외식이 있으면 그걸 쓰셔도 돼요. 1000도 남을 수도 있고. 이 영상 남긴 적 있었는데 그 빚을 땡겨오기가 좀 두려워서 빚을 안 땡기기 위해서 저는 안녕하세요, 식단관리녀 땡스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살이 쪘거든요.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아주 혹독한 다이어트를 했는데요. 그 살이 쪘던 이유와 또 살을 빼게 된 동기, 그리고 저는 또 20년 넘게 유지를 하고 있는 유지어터니까 또 유지를 할 수 있는 비법 같은 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켰거든요. 첫 번째로 살이 찐 이유. 먼저 유전적으로 봤을 때 아빠는 살이 찌지 않으셨고요. 건강 체질이셨고 친가족들도 모두 비만 없이 모두 날씬한 편이셨어요. 근데 엄마께서는 천엽적부터 약간 통통하셨고 외할머니께서도 좀 통통하셨고, 그래서 그 유전자를 물려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갓집 식구들도 대부분은 보통은 마른 체형이시거나 아니면 보통 체형 그 정도셨는데, 유독 저희 외할머니와 저희 엄마 그리고 저희 언니 이렇게 체형이 딱 닮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전적인 거를 무시하면 안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아빠는 보통이시고 엄마는 통통하셨고 그리고 언니는 통통하고 저는 어렸을 땐 통통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20대가 넘어가면서 보통 마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빠도 관리를 안 하면 통통하고 관리를 하면 보통 체격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유전적으로 봤을 때 저희는 식습관만 잘하면 모두 보통을 유지할 수 있다 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음식을 해주시는 그 외할머니나 엄마 그리고 어렸을 때 언니가 또 많이 음식을 해줬었거든요. 언니가 큰딸이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외할머니, 엄마, 언니가 이렇게 살찌는 음식들을 좀 좋아하셔가지고 그 지속적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해주다 보니 또 식구들은 또 그걸 먹고 살잖아요. 근데 그때 운동을 같이 해줬으면은 활동량이 많았으면 뭐 그 정도를 먹고 뭐 이렇게 막 되게 많이 찌진 않았을 텐데 그 운동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신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먹기만 하고 움직임이 없으니까 살이 찌더라고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2차 성징이 나타나서 친구들하고는 좀 달랐어요. 그래서 뭐 다른 속옷도 챙겨 입어야 했었고, 그리고 이게 겉으로 또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남자애들이 막 놀리기도 하고 막 되게 막 뒤에서 왜 초등학생 애들은 엄청 장난기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막 뒤에서 막 끈도 잡아 당기고 막 이런 놀이를 막 해가지고 제가 너무 그 당시에 너무 위축이 됐던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별거 아닌데, 아니 별거 아닐 수는 없죠. 그때 제가 너무 상처를 받고 그래서 평상시에 걸을 때도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서질 못하고 약간 이렇게 움츠린 채로 이러고 다녔고, 허리도 구부정하게 다녔고, 그리고 옷을 펑퍼짐한 옷을 입으면서 이렇게 앞으로 자꾸 당기면서 여기가 도드라지지 않도록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입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활동량이 현저히 갑자기 확 줄어들다 보니까 그때부터 살이 찌기 시작했는데요. 4학년 여름방학이 지나서 이렇게 훅 쪘어요. 그리고 여름방학 때 너무 많이 먹어서, 그리고 또 학교 다니면서도 뭐 많이 먹었지만 방학 때 특히 먹고 자고 그러니까 움직이지도 않고, 겨울방학이 지나자 친구들이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표정들과 그 반응들을 아직도 기억해요. 어렸지만 너 누구냐고 막 되게 몰라보더라고요. 그래서 짝꿍도 깜짝 놀라면서 너 내 짝꿍 맞아? 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놀랬던 반응이 기억나는데, 그때도 뭐 살을 빼야겠다는 생각은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학년 되면서 키도 굉장히 훌쩍 컸고 반에서 남녀 이렇게 통틀어서 거의 맨 뒷줄에 앉았었어요. 그때 키가 아마 159 정도였었던 것 같은데 5학년 때 그 짝꿍이 제 별명을 내 짝꿍 거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키도 컸지만 덩치가 너무 커서 거인 같았나 봐요, 애들이 보기에는. 그러다 6학년 돼서 한 163 정도까지 컸거든요. 근데 그 당시 제 나이 또래에서 163은 정말 큰 키였어요. 남자 아이들도 저보다 작은 애들이 훨씬 더 많았고. 근데 그렇게 크고 중학교에 갔는데 그때부터는 키가 자라지 않더라고요. 키가 안 자라고 몸이 계속 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73kg 정도까지 쪘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30kg 이상은 더 불었던 거겠죠? 근데 그래서 제가 지금도 여기 튼살이 있는데 여기랑 여기 허벅지 그리고 종아리까지도 전 다 텄어요. 그리고 여기 뒤쪽 부분도 많이 트고. 그래서 그런 튼 살을 보면 참 마음이 아직도 아픈 것 같아요. 그때는 73kg까지 쪘는데 그때 이후로는 솔직히 체중계를 보지 않았어요. 신체 검사 때 체중만 올라섰지 별로 보고 싶지 않았고 빨리 이 순간만 모면하기를 바랬고 되게 그랬거든요.
제가 또 여중 여고를 다니다 보니까 솔직히 아무 생각 없이 좀 지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제가 살을 빼게 된 계기 또는 동기가 되겠는데요. 부터 제가 그림 그리는 걸 너무 좋아했었는데 엄마가 이제 공부하라고 사실 안 보내주셨다가 이제 얘가 공부를 너무 못하니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봐라 포기하듯이 이제 보내주셨는데 그 화실에 갔더니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는 막 남자아이들도 막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남자아이들이 내 그게 뚱뚱한 몸을 보는 게 싫더라고요. 근데 사실 아무도 보진 않았을 것 같은데 괜히 혼자 의식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사춘기 때여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 김에 제가 다이어트라는 걸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때는 운동을 따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음식 조절로만 했었는데요. 저랑 가장 절친이랑 같이 했거든요. 근데 그 절친은 그 당시에 49, 50 이렇게밖에 안 나갔는데 다이어트를 저같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해가 안 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친구는 유지어터였던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찌지 않기 위해서. 근데 그 친구 나중에 애를 낳고 많이 쪘었거든요. 그러니까 찔 수 있는 체질인데 걔도 이제 유지를 하기 때문에 그 몸무게를 계속 유지했던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했던 다이어트 방법은 아침은 엄마가 안 먹으면 학교를 안 보냈어요. 그리고 점심은 엄마가 싸주신 도시락 먹고 간식은 안 먹었어요. 그리고 화실 가잖아요. 그러면 저녁을 안 먹었어요. 그리고 화실 끝나는 시간이 10시 반에서 11시, 마지막에 12시까지도 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러면 택시 타고 집에 갈 수도 있는데 걸어갔어요. 집까지. 겨울에도. 막 추운 겨울에도 한 3, 40분 되는 거리였어요. 집까지. 근데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빠지더라고요. 근데 진짜 제가 이렇게 되게 몸무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많이 금방금방 제 눈에 띄게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바지 사이즈를 거의 막 36까지도 입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엉덩이가 굉장히 좀 하체 쪽이 좀 제가 많이 쪄서 가만히 있으면 몰라요. 근데 제가 36인가 아무도 몰랐을걸요. 그러다가 막 34, 더 이상 늘어나면 안 되겠다. 막 36, 막 이런 시기여가지고. 근데 이게 보이는 거예요. 바지 사이즈가 줄어드는 게. 34, 32, 막 이렇게. 근데 32 정도까지 꽉 껴서 입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대학교를 가게 돼요. 대학교 때 식단은 아침 안 먹고, 점심은 합리적인 점심을 먹습니다. 다이어트식 내지는 뭐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식사. 만약에 라면이 너무 땡기다면 2분의 1기 끓여 먹고, 그리고 만약에 구내식당에서 먹는다면은 그때 저는 면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구내식당에서도 라면을 자주 먹었거든요. 라면을 먹으면 그 면만, 국물은 안 먹고 그렇게 먹었고, 그리고 저녁은 과 친구들하고 같이 맥주를 자주 마셨었거든요. 맥주를 마시면은 그 안주를 좀 많이 조절해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맥주 같은 거 먹으면 샐러드 같은 거. 근데 샐러드도 소스가 많이 안 들어간 부분을 조금 골라서 먹기도 하고, 그래서 안주값이 그렇게 많이 들었던 기억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오면은 또 한 10시, 11시 되면은 그때부터 제가 과제를 시작하는데, 제가 디자인과여가지고 그 과제가 이제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정적으로 그림만 하는 과제가 있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라 뭔가를 막 갖다 붙이고 자르고 뭔가 그래서 뭘 찾아다가 해야 되니까 이 옥상에 저희 창고가 있었거든요. 엄마 저희 집에. 그러면 이제 창고에 가서 그 뭐 재료들을 찾아다가 거기다가 뭐 붙이고 또 뿌리고 막 욕실 가가지고 뭘 헹구고 막 뭘 해가지고 넣고 막 그런 과정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계속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이런 과정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저절로 다이어트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3, 4시까지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때는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아무것도 안 먹고, 그리고 잡니다. 자면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아침을 거의 안 먹고, 그리고 학교를 가고 또 이렇게 반복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는 특별히 뭐 다이어트 상식을 잘 몰라가지고 그때 유행했던 그냥 원푸드, 그리고 무조건 굶는 거, 그리고 안 먹는 위주로 뭐 이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원푸드는 거의 안 해본 게 없죠. 뭐 사과 다이어트를 제일 많이 하긴 했지만, 사과 다이어트 하다가 제가 허리를 약간 좀 삐끗해서 이게 영양분이 너무 골고루 안 들어가니까 이런 거 가볍다 싶어가지고 이건 그만두고, 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머리도 좀 두통도 굉장히 좀 많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하면 안 되는 거라 위험하다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제가 18살부터 23살까지 이런 식으로 다이어트를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직장에 들어갔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과자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밥 대신 과자를 먹었던 시절이었는데, 아침은 안 먹으면 엄마 회사 안 보냈고요. 그래서 먹고, 근데 그걸 이제 맨날 전쟁이었어요.
난 안 먹겠다, 덜 먹겠다, 나 한 숟가락 먹겠다, 엄마는 세 숟가락 먹어라,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전쟁 같은 아침을 맨날 보냈고, 그 다음에 점심을 도시락을 먹던지 아니면 나가서 먹는 거였는데, 저는 이제 도시락을 엄마가 많이 싸주시면은 그거를 이제 반만 먹고 남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과자를 먹는 거예요. 과자가 더 좋으니까 그렇게 먹고, 그리고 뭐 저녁에는 뭐 만약에 예를 들면 밥도 그 김치 막 이런 거 먹고, 김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저녁은 하고 그렇게 때우고 그랬는데, 그 첫 직장에서 회사 언니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회사 언니는 비만이었다가 줄넘기로 한 30kg 정도를 뺀 언니였어요. 근데 진짜 몸매가 너무 좋았거든요. 저한테 정말 워너비 몸매였고, 그래서 그 언니한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떻게 먹었냐면요, 아침은 안 먹으면 엄마가 회사 안 보냈으니까 또 몇 숟갈 먹고 전쟁을 했고, 그리고 점심은 엄마가 싸주는 도시락을 웬만하면 거의 다 먹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과자를 먹질 않았어요. 과자를 일단 끊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점심에 다 같이 이제 밖에 나가서 먹게 되면은, 그때는 회덮밥 아니면은 뭐 된장찌개, 그리고 뭐 비빔밥이라든지 뭐 이런 걸 먹었는데, 회덮밥을 먹게 되면은 그 회하고 야채 위주로 먹고, 그리고 초고추장 조금밖에 안 뿌렸어요. 그리고 회하고 야채 위주로 먹고 밥은 조금 먹고, 그리고 된장찌개가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었는데, 이때부터 되게 된장찌개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게 칼로리도 낮고 몸매도 좋은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먹다 보니까. 그리고 그리고 비빔밥을 먹게 돼도 밥은 밥 밑에 있는 깔려 있는 걸 다 비비지 않고, 그 나물하고 그 야채 위주로, 그리고 고추장을 많이 안 뿌린 상태에서 그거를 많이 먹었던 것 같고, 건더기 위주로 식사를 한 거죠. 그리고 저녁은, 그래서 만약 야근을 하게 되면 짬뽕을 시켜요. 뭐 지금은 배달 음식들이 너무 다양하게 많이 나왔지만, 그 당시에는 배달하면 그냥 중국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녁 야근은 중국집이다, 뭐 그래서 항상 그렇게 먹었는데, 짬뽕을 시키면은 거의 이제 면은 거의 안 먹고, 위에 건더기들, 그 야채하고 해물, 그 건더기 위주로만 먹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건 거의 남기죠. 그리고 그래서 두 명이서 하나 나눠 먹는 경우도 좀 있고, 그 회사 언니들 분위기가 다 그때 다이어트를 하는 분위기였고, 다 날씬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더 잘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이어트도. 그리고 만약에 회식을 하게 되면, 회식이라고 해봤자 뭐 전체 회식은 아니고 그냥 우리끼리 몇 명 친한 언니들과 같이 이렇게 회식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맥주를 먹으면 뭐 샐러드를 먹어요. 샐러드에서 야채 같은 걸 먹으면서 그렇게 먹어요. 근데 맥주는 배가 부르니까 솔직히 안주는 많이 안 먹어도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소주를 먹게 되면은 이제 닭볶음탕 같은 걸 먹으러 가서 뭐 살코기 위주로 먹고, 그리고 당근 같은 거 있잖아요. 당근 먹고, 그리고 만약에 삼겹살집을 간다? 그럼 저는 비계를 다 떼고 먹었어요. 남들이 욕할까봐 사실 그 몇 점 안 먹었어요. 뭐라고 할까봐 소심해서. 소주를 또 2차로 가게 되면은 또 소주를 마실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야채 스틱이라는 그 안주가 있어요. 그 오이, 당근, 샐러리 이렇게 세 가지만 이렇게 쭈루루 이렇게 되어 있는 한 접시에 나오는 야채 스틱인데, 그게 가운데 소스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마요네즈 소스하고 이제 초고추장 소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조금씩 찍어 먹고 그래서 먹고요. 또 만약 그날 더 이제 땡긴다, 술 더 땡긴다, 그럼 3차까지 갈 경우도 있어요. 그럼 3차 가서는 포장마차를 항상 꼭 그때는 가게 되었는데, 그때는 다른 안주 안 시키고 그냥 안하고회랑 기본으로 나온 홍합 국물, 그리고 홍합, 뭐 이 정도만 먹었어요. 근데 그 언니만의 노하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언니가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 많은 방법들을 전수해줬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만약에 별일 없이 집에 가서 저녁을 먹는 날이 있으면, 아니면 주말이라든지 야채 볶음을 해 먹는데요. 야채 볶음은 식용유를 살짝 두르고, 그리고 가지라든지 호박이라든지 그 양배추 뭐 이런 것들을 볶아요. 그 어떻게 보면 야채에서 나오는 그 수분을 가지고 많이 볶는 거죠. 그리고 살짝 소금 간을 해가지고 그거를 밥 대신 먹는다거나 뭐 그런 방법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걸 알았어요. 아, 그렇게 먹어야지 건강하게 먹으면서 뺄 수 있는 거구나. 굶지 않고 살 빼고 유지하는 방법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영양소에 관한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하면서 먹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식으로 일단 살을 뺐고요. 그리고 그 회사를 나와서도 그 식습관을 계속 유지를 했었고, 뭐 지금까지도 그런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아침에 적당히 먹었어요. 적당히. 그리고 점심에 좀 과하게 먹었어요. 근데 저녁에 만약에 뭐 집안 식구들끼리 외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술자리가 있다거나, 그래서 많이 먹게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아침 겸 점심으로 해장, 아니면 뭐 제대로 또 먹게 되죠. 속이 화하니까. 그럼 그게 다 탄수화물인 거예요. 이렇게 먹고, 그럼 또 간식을 먹고, 그러면 저녁을 간단하게 먹어야 돼요. 그때는 필수로 술 마신 다음날 아침부터 다이어트를 할 수 있지 않아요, 모두가. 몸이 다 약간 좀 허하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술 마신 다음날 아침 점심까지는 뭔가를 먹게 돼요. 근데
이때 저녁부터는 하셔야 돼요. 관리를. 그리고 그 다음날까지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급진급반데 급하게 먹은 거는 급하게 이렇게 빼줘야지 유지가 되지, 안 그러면 그게 살이 그냥 붙더라고요. 그럼 이거를 빼기 위해서는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저녁을 먹을 때 제가 그때 그 다이어트 식으로 자주 먹는 밀프렙 해둬서 먹는 것도 있잖아요. 천사채 볶음밥, 컬리플라워 볶음밥, 또 내지는 그 닭가슴살을 구워서 저는 밀프렙 해놓거든요. 냉동실에 넣었다가 그거 해동해서 먹고,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 이용하셔도 되고, 저는 시중에 나와 있는 거가 먹다 보면 좀 질리는 게 있어서 그것도 먹고, 또 제가 만들어 놓던 것도 먹고, 이렇게 병행하면서 계속 그렇게 바꿔가면서 먹거든요. 뭐 병아리 콩빵, 그거 가끔 땡길 때는 빵 먹고 싶을 때 그거 꺼내서 크림치즈 살짝 발라가지고 먹고, 아몬드 브리즈하고 같이 먹으면 또 괜찮아요. 포만감도 있고. 그런 식으로 먹는다든지 간단하게, 그 다음날도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하루 종일 그걸 유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해드린 것들이 지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지? 뭘 어떻게 하라는지, 뭘 먹으라는 거지? 근데 그러면은 제가 쉽게 설명하고자 하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의 하루의 용돈은 1,000원이에요. 그럼 아침에 200원을 썼어요. 그럼 점심에 300원을 썼어요. 그럼 남은 금액은 500원이잖아요. 저녁에 500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0원을 쓴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만약에 오늘 아침에 300원을 썼어요. 점심에 누굴 만나서 외식을 하다 보니까 500원을 썼어요. 그러면은 200원밖에 안 남았잖아요. 저녁에 200원만 쓰면 돼요. 근데 저녁에 200원 못 썼어요. 왜냐면 저녁에 또 약속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저녁에 700원을 썼어요. 그럼 500원 빚진 거죠? 그 다음날 거예요. 그럼 다음날 1,000원에서 500원을 빌려간 거잖아요. 500원 남았어요, 다음날. 그러면 여기서 아침을 포기하시던지 점심에 200을 먹어요. 그리고 저녁에 300을 먹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다음날 500원까지 부족해요. 다음날 또 약속이 있어요. 그러면 뭐 500, 그 다음날에서 500원 또 빌려와요. 그럼 1,000이 되잖아요. 이 1,000 가지고 나눠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빚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날의 빚.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은 1,000원밖에 없는데 이 1,000원을 넘으면은 자꾸 은행에 가서 돈을 찾게 되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더 빚이 늘어나면 대출을 받게 되잖아요. 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은 이거를 갚기 너무 힘든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되냐면은 저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내가 1,000원이 있지만 난 오늘 1,000원을 다 쓰지 않겠어. 나는 800원만 쓸 거야. 200원은 저금을 해놓을 거야. 왜냐면 200원은 치팅데이 때에 쓸 거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침에 200을 먹고 점심에 300을 먹고 저녁에 300을 드세요. 그러면 200이 남았잖아요. 그럼 이거를 킵해두세요. 200을 킵을 해두고, 그럼 그 다음날 1200이 있잖아요. 불시에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외식이 있으면 그걸 쓰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불시에 약속이 있어도 또 킵을 해놓고 싶은 거야. 아까운 거야. 이 칼로리가 아까워서 이거에 못 쓰겠어. 이러면은 저녁 회식이나 저녁 먹으면서도 과감해서 드시는 거예요. 야채 위주로. 난 이 칼로리를 여기에 다 쓰지 않겠어. 나중을 위해서. 그래서 조금만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칼로리가 남잖아요. 또 그러면은 또 저금해놔. 그 다음날 300을 또 저금했어. 500이 남잖아요. 그럼 나중에 저는 1,000도 남을 수도 있고 2,000도 남을 수도 있고 일주일에 모아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일주일에 10,000칼로리를 먹자라는 그런 챌린지를 했거든요. 치팅데이 겸 다 때려 넣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막 모았어요. 근데 사실 이걸 다 못 썼어요, 마지막에. 생각보다 그동안 내가 많이 안 먹었더니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많이 안 먹었더니 일요일날 내가 그 칼로리의 양을 못 먹겠더라고요. 뭐 머리에 계산을 세워서 진짜 고칼로리의 작은 음식들로만 먹었으면 제가 채웠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걸 다 못 채웠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내가 칼로리를 덜 먹는다는 거는 저금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되게 빠르실 것 같아요. 아시겠죠?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단 커피가 땡겨요. 난 하루에 한 잔 꼭 캐러멜 마키아토를 꼭 먹어야 해요. 근데 얘가 몇 칼로리냐? 350칼로리 돼요. 그러면 1,000원에서 350원을 쓴 거예요. 나머지 가지고 살면 돼요. 먹고 싶은 거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축을 해가면서 먹자는 얘기인 거예요. 오늘은 제가 이 식단이라든지 칼로리, 그리고 제가 빼왔던 거 유지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다음엔 제가 운동하는 거에서도 알려드릴게요. 제가 운동을 아예 안 한 건 아니었거든요. 운동을 원래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운동 없이 저는 좀 살을 뺀 편이었는데 그래도 나름 운동을 안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운동을 하면서 뺐던 것들, 효과 같은 것들, 그런 거는 제가 다음 편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꼭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